안녕하세요, 유쌤입니다. 자, 오늘은 7, 8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와 같이 질량이 m, 2m인 물체 A와 B를 빗면의 높이가 2h와 h인 지점에서 가만히 놓았더니 쭉 내려와서 벽과 충돌했고요. 자, 반대 방향으로 운동해서 각각 원래 높이까지 올라갔다. 요게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오르막을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서로 전환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얘가 원래 높이까지 그대로 올라갔다는 것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됐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즉, 요 지점, 여기 바로 내려왔을 때 운동 에너지와 올라가기 시작할 때 운동 에너지 값이 같았다는 거예요. 크기가요. 그 말은 이렇게 충돌할 때의 속력과 충돌해서 나갈 때 그 속력이 값이 똑같아서 동일한 운동 에너지의 양을 가지고 올라갔기 때문에 원래 높이까지 올라갈 수가 있었다라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니까 X, Y는 A와 B가 벽과 충돌하는 동안 벽으로부터 받은 힘을 시간에 따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FT 그래프가 나왔는데 면적이 X가 Y보다 작다라고 주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이용해서 이 높이를 이용해서 이 아이들의 A와 B의 속도에 대한 정보를 얻어야 됩니다. 그쵸? 운동량 가지고 해야 되니까. 그런데 얘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물체가 가지고 있던 이 운동 에너지가 아니라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랬을 때 MM 날려보시면 V는 루트 2GH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즉, 높이가 H인 곳에서 낙하를 한 물체가 갖는 운동 에너지 값이 2분의 mv제곱이기 때문에 그때의 속력을 루트 2GH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요걸 이용해서 자, 요때 슉 내려와서 충돌할 때 이 녀석이 가진 속력은 얼마가 됩니까? 2GH인데 이 H 높이 자리에 여기서 2H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요 높이 자리에 2H 집어넣으면 루트 4GH가 되면서 루트 밖으로 2를 빼면 2 루트 GH가 됩니다. 근데 나갈 때도 똑같이 속력이 얼마여야 돼? 똑같이 2 루트 GH가 돼야 돼요. 그래야 운동 에너지가 값이 같아서 같은 높이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의 충격량을 이제 구해보면 델타 P로 구해보면요. 어떻게 돼요? 2m 루트 GH에서 마이너스 2m 루트 GH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죠? 이게 두 개 더해서 4가 되고 4m 루트 GH만큼 충격을 받았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얘도 해볼게요. 얘도 V가 루트 2GH입니다. 얘는 그냥 높이가 H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들어갈 때도 나갈 때도 루트 2GH예요. 자, 그럼 얘도 똑같이 충격량을 구해보면 델타 P를 구해보면요. 나갈 때 들어갈 때 해서 2 루트 2에다가 2m을 곱해야 되니까요. 4 루트 2 m 어디다가 넣어야 돼? gh 이렇게 됩니다. m 여기다 그냥 집어넣을게요. 그래서 얘보다는 얘가 더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요 면적이 나타내는 게 충격량인데 지금 y가 더 충격량이 크기 때문에 이 녀석이 b를 나타내는 거고요. 얘가 a를 나타내는 값이다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들어갈게요. 벽과 충돌하기 직전의 운동량의 크기. 자, a는 어떻게 돼요? 질량 곱하기 속도 2 루트 GH였고 b는 질량 곱하기 루트 2GH였기 때문에 루트 GH를 다 날려버리면 m도 날려버리면 2와 2 루트 2를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가 B보다 작다 그러면 맞는 지문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A가 받은 힘 시간 그래프 X다 맞죠? A가 X 더 충격량이 적었기 때문에 이제 X였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벽과 충돌하는 동안 물체가 벽으로부터 받은 평균 힘 어떻게 구하기로 했어요? 충격량을 시간으로 나눠라. 그럼 지금 충격량이 얘가 4m 루트 GH 얘는 4 루트 2 GH M이니까 이제 MM 날리고 루트 GH 날리면 4 대 4 루트 2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충격량이. 자, 이거를 시간으로 나누면 얘는 3t. 얘는 4t 이렇게 되니까 요걸 비교해보란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4 날리고요. 양변에 t 날리고 뭐 11을 곱한다 라고 한다면 얘는 4가 되고 얘는 3 루트 2가 됩니다. 그럼 루트 안으로 집어넣으면 얘는 루트 16, 얘는 3, 3, 9, 18 이렇게 되니까 얘가 더 크네요. 그래서 A가 B보다 작다 그럼 얘도 맞는 지문이 되고요. 정답 5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가는 수평면에서 질량이 같은 물체 A와 B가 각각 7V, 5V의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데 마찰 구간을 통과합니다. 자, 마찰 구간에서 한 번 충격, 이제 마찰력에 의한 충격을 받아서 어떻게 돼요? 운동량의 변화가 한 번 생길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마찰 구간 통과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충돌을 해가지고 한 번 더 덩어리가 돼서 한 덩어리가 돼서 또 3V의 속력으로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사건이 두 개가 일어난 겁니다. 마찰 구간을 각각 통과해서 운동량이 한 번 변화하고 그 후에 다시 한번 충돌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 처음에 출발할 때 1번이고요. 그 다음에 마찰 통과했을 때가 2번이고 충돌 후가 3번이라고 한다면 처음 1번에서 각각의 속도 줬고요. 충돌 후에도 속도를 줬는데 이때 속도가 없는 거예요. 마찰을 통과한 후 그때 속도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때 속도를 우리가 VA, VB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찰 전후를 보면서 얘네들의 속도가 어떻게 변했는지 식을 좀 이용을 해봐야 되는데요. 일단 여기서 중요한 게 질량이 같습니다. 질량이 같고 등속도 운동을 하다가 이 마찰 구간에서 운동 방향 반대로 서로 같은 크기의 힘을 일정한 힘을 받는데요. 그럼 F는 MA에서 이 녀석들이 질량도 같고 같은 크기의 힘을 받기 때문에 이 마찰 구간을 지날 때 가속도가 동일하다라는 걸 사용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가속도고 시간 알아 몰라. 시간 모르고 가속도 나왔고 속도 어쩌고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떠오르는 식 EAS는 V0 빼기 V0 제곱 이거를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가속도의 방향은 왼쪽이니까 마이너스 EAS는 그죠? 자, A부터 보면 A의 나중 속력 VA의 제곱 빼기 V 처음 속력 7V의 제곱 그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자, B도 마찬가지야. 왼쪽 방향으로 가속도 받아서 VB의 제곱 빼기 얼마야? 25V의 제곱 이렇게 이제 식을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얘네들이 같기 때문에 뭐 굳이 우리가 가속도 쓸 필요 없고 얘랑 같다라고 쓴다면 VA의 제곱 마이너스 49V 제곱이 VB의 제곱 빼기 25V 제곱이니까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돼야 되죠. 자, 그러면은 VA의 제곱은 VB의 제곱 플러스 얼마야? 24V 제곱이다. 뭐 요런 식을 하나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뭐 더 이상 할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정보를 썼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뭘 해야 돼? 얘네 충돌 전, 마찰 구간을 통과하고 나서 얘가 충돌 전이고 충돌 후가 있으니까 일단은 이제 충돌 전후가 나오면 뭘 또 해보셔야 돼요? 운동량 보존 법칙을 해야 되겠죠. 그럼 충돌 전 운동량의 합 MVA 질량은 똑같으니까 MVB는 충돌 후 질량이 2m으로 한 쌍으로 3V의 속도로 운동한다. 이렇게 또 써볼 수가 있겠네요. 그럼 이제 또 M 날릴게요. M 날려버리면 VA 플러스 VB가 6V다.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럼 얘를 가지고 뭐 VB는 꼴로 바꿔가지고 여기다가 다 집어 넣으면 VA가 몇 V로 표현이 되겠네요. 그쵸? 그럼 이제 VA를 6V 빼기 VB로 넣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하셔도 되지만 지금 요 꼴이 나오니까 여기서 이제 뭐 어떤 게 보이냐면 자, 여러분들 이제 수학 잘 하시니까 이걸 넘겨볼게요. 이렇게 넘겨볼게요. 그러면 이게 곱셈 공식으로 해가지고 요거 꼴로 만들 수가 있잖아. 그지? VA 플러스 VB 에다가 VA 마이너스 VB 이렇게 곱셈 공식 꼴로 만들면 여기다가 그냥 6V를 넣어도 된다는 거죠. 그럼 얘가 얼마가 된다는 거야? 4V가 된다는 거죠. 끝났죠? 그럼 얘네들이 연립하면 되겠습니다. 자, 얘네들을 더하세요. 얘와 얘를 더하면 2VA가 되고 그게 10V잖아. 그러니까 VA는 5V 고요. VB는 이제 V였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부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가 5V, V로 가가지고 또 충돌 빵 해가지고 합체해서 3V로 갔다. 이렇게 다 구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A와 B가 마찰 구간 통과할 때 받은 충격량을 구하래요. 그럼 A는 지금 7mV에서 5mV가 된 거니까 충격량이 이제 마이너스 2mV입니다. 그래서 I1이 마이너스 2mV
이고요. 자, 얘는 OMV에서 MV가 됐으니까 충격량이 마이너스 4MV가 되겠죠. 계산하면 2분의 1이 나오니까 정답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조금 어려웠습니다. 왜냐? 우리가 앞에 1단원에서 공부했던 뉴턴의 운동법칙, 등가속도 운동에 대한 것이 들어갔어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래서 마찰 구간에서 한번 운동량의 변화량이 생겼다라는 거, 그때 우리가 F는 ma, 운동 J, 뉴턴의 운동 J법칙 이용해서 요 식으로 나타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찰 통과한 후에는 운동량 보존으로 식을 써서 단서를 하나 더 얻어서 연립해서 구해주는 문제였습니다. 사실 복잡하니까요. 다시 한번 정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8번 문제까지 풀어보았고요. 쌤이랑 또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